반갑습니다. 네. 복습은 좀 하십니까? 네, 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복습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참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 뭐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이제 시험을 위해서는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중요한데, 근데 사실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좀 지겹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 자꾸 여러분 다른 거 일단 양을 먼저 초반에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처져요. 양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커리큘럼대로만 다 무난하게 따라가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요, 거기 84페이지부터 해당되는 우리 이제 지적에서 공간정보법에서 나오는 이제 세 번째 테마입니다. 우리 이제 맨 번째 테마가 이제 토지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였어요.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테마입니다. 자, 여러분 토지 이동. 정의가요. 토지 이동은 뭘 토지 이동이라고 하느냐면 토지 표시가 발생하거나 변경이 되거나 소멸하는 것을 통틀어서 전부 다 토지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게 이제 토지가 당연히 뭐 움직인다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토지가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자는 옮길 이자가 아니라 이제 다를 이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토지 표시는 여러분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우리 이제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이제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표현해요. 법률 용어로 변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토지 표시는 이제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예요. 소재, 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사실관계죠. 이 사실관계, 팩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바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 자, 이제 토지 이동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일단 신규 등록 의의부터요.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이 신규 등록의 의의를 물어보는 건 지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의는 이제 당연히 뭐 지문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용어의 의의 정도는 의미가 뭐냐, 그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이제 신규 등록이라고 하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바다 매립입니다. 바다를 매립을 한다라는 거죠. 바다는 토지입니까? 아니에요. 바다는 토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토지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을 시켜야 되죠. 새로이 등록시킨다. 그래서 그걸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 표시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 그 다음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이게 이제 신규 등록의 대상입니다.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대한민국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여러분 3,600만 필지가 넘는 토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직도 등록이 안 돼 있는 토지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60만 필지 가량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거 찾아 나서실 생각하지 마시라고. 공부가 빨라요. 시효취득 생각하시면서 뭐 찾아 나서실 생각하시면 일단 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20년간 공부를 해보세요. 뭐가 돼도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 미등록 토지입니다. 미등록 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에 이 토지 표시가 새로이 발생한 거죠. 따라서 이제 신규 등록. 자, 그러면 이 신규 등록에서는요,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신규 등록은요, 여러분 항상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지적 공부가요. 항상 여러분 등기부보다 항상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럼 신규 등록은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겁니다. 이제서야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럼 등기부는 당연히 개설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그게 신규 등록에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그걸 포인트로 물어봐요.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는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이동이 있으면요. 소유자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신청을 하는지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절차에 관한 부분은 또 자세하게 또 배우십니다.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가서 토지이동이 있으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규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적소관청에 가셔서. 지적소관청 하면 구청 생각하시면 되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소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 신청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등기부가 있으면 소유자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소관청에서 등기부가 없으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 시에는 제출하셔야 되는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 등록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제출해야 되는 첨부 서류가 있다. 자, 한마디로 이 첨부 서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다른 토지 이동의 경우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 있습니까? 신규 등록 제외하고 다른 토지 이동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토지 이동은 이미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 시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부분이 신규 등록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1, 2, 3, 4번은요. 마침 보세요, 여러분. 딱 이 4개. 그죠? 우리 법 규정에서 이렇게 4개 나와 있으니까 객관식 시험에 딱 출제하기 참 좋죠. 예. 자, 이 4가지는요. 다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법원의 판결.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자, 공유수면 매립, 이제 바다 매립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수면 매립. 자, 바다를 여러분 매립한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걸 일명 그냥 공유수면 매립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바다를 매립한 경우에 여러분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줄 아세요?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요. 이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규정이 있어요. 아니요. 공사를 준공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그렇게 규정,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 법에 그렇게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 공사를 준공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물론 뭐 이 4번까지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준공검사 확인증. 왜냐하면 법에 따르면 공사를 준공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을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해되시죠? 역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왜냐하면 법에서 준공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도시계획구역의 토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의 토지.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는 누구 소유일까요?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 그런데 자 가만히 보시면요.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즉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 등록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의 재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국가의 재산을 담당하시죠. 아까 원칙적으로는 국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 재산을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유일하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웬만하면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 재산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관님들은요. 왜 우리 의전서열이라고 해서 왜 우리 이제 학원에 앉으실 때는 그냥 막 일찍 오신 순서대로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이 높으신 분들은요, 일찍 오신 순서대로 앉는 게 아니라 법에서 앉는 것도 다 그게 순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동을 하면 따라서 이동하는데도 다 순서가 있고요. 나름의 다 의전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중에서 여러분, 가장 서열이 높은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관 중에서. 시험에는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참고로, 상식적으로. 장관 중에서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장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장관 총 18분 계시죠. 각 지금 정부 부처가 18분 계신데 그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아요.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서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유고시에 여러분 누가 국무총리를 대행하는 줄 아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분이에요. 경제부총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분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국가의 재산을 담당하시는 분,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사본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겠죠. 3번 지문의 의미 아시겠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4번 기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신규 등록은 핵심 내용이 아직은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청하는 자가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 시에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무지무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곧 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배우실 건데요. 여러분, 토지 표시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 그걸 토지이동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 공부가 먼저 바뀔까요? 아니면 등기부가 먼저 바뀔까요? 지적 공부가 먼저 바뀝니다. 당연히 항상 예외 없습니다. 지적 공부가 먼저 바뀌죠. 그럼 지적 공부가 바뀌게 되면 모두 바뀌어져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을까요? 등기부. 왜냐면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등기부가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 법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또 배우십니다. 일단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먼저 정리한 후에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으니까요. 등기부까지 바뀌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신규 등록은 지금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신규 등록은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다른 토지동은 지적 공부 정리하시면 지적소관청은 등기 촉탁,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등록 전환입니다. 이제 두 번째 토지이동. 자, 등록 전환. 일단 의의는요. 등록 전환은 우리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임야대장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임야도에.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자, 이걸 개발행위를 합니다. 개발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개발된 토지는 어디로 등록을 시킵니까? 토지대장. 그 다음 지적도. 자, 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합니다. 자, 등록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등록 전환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의 의미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등록 전환. 개발 행위를 하니까 등록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시면요. 여기 근처에 있는 그냥 산을 하나 깎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발 행위를 하니까 등록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개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형질 변경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에 형질 변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은 지목 변경도 수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는 얘는 지목 변경도 같이 수반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등록을 전환한다라고 하면 지목 변경도 같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기 1번에 제가 이제 원칙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라는 거. 지목 변경과 같이 등록을 전환하게 되면 지목 변경도 같이 이해되시죠? 예, 수반하는데 그럼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등록전환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 거의 이 부분을 물어보면서 답지문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항상 이 포인트가 있어요.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데 등록전환은 지목도 같이 변경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하는 예외가 딱 3가지가 나옵니다. 법에서 규정 딱 3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항상 법령만 가지고 시험에 내요. 그래서 이 부분. 자, 먼저 1번 이해부터 하자고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요. 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이 있는데 그 지번부여지역 내 대부분의 토지가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어요.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는데, 자, 어떤 토지 하나는요, 원칙적으로 여러분 개발 행위를 해야 등록을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발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럼 문제는요, 다른 토지들은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으면 이제 기억나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임야도 축척 얼마를 쓴다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기억나세요? 6,000분의 1의 축척을 씁니다. 법정 축척. 가장 작은 소축척을 쓰죠. 원칙적으로 6,000분의 1. 그 다음 지적도. 물론 지적도는 법정 축척 7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는데 그중에서 원칙적으로 지적도는 축척을 얼마를 쓰죠? 1200분의 1의 축척을 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른 토지들은 전부 다 지적도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얘만 덩그러니 그냥 개발 행위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으니까 얘만 덩그러니 그냥 그대로 6,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이 있으면 이 도면들 가지고 이어붙여 가지고 전체적인 그 지번부여지역의 형상을 파악할 수가 없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통일성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통일성입니다. 그 지번부여지역의 통일성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형상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성 때문에 개발 행위가 없더라도 등록은 전환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법의 취지입니다. 이게 개발 행위는 없더라도 등록은 전환시킨다. 따라서 개발 행위가 없으니까 지목 변경이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첫 번째입니다.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이해가 중요해요. 초반에.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암기를 해야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암기하면 그 의미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시험에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은 형질 변경이 되었으나, 사실상 형질 변경됐다. 무슨 이야기냐? 개발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발 행위가 있으니까 형질 변경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목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다. 왜 할 수 없느냐? 법령의 제한 때문에. 법에서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요. 여러분 그 대표적 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배우십니다. 물론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함부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 법에서 그걸 함부로 지목 변경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법이 뭔지 아세요? 농지법, 산지관리법입니다. 어디서 배우시죠? 네, 공법에서요. 공법에서. 물론 뭐 산지관리법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안 배우시겠지만 어쨌든 간에요. 이 농지나 이제 산지의 경우에는요. 전용 허가라는 걸 득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지목 변경 못 합니다. 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함부로 지목 변경 못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사실상은 형질 변경이 돼 버렸어요. 사실상은 개발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은 못 해요. 근데 이미 개발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소축적인 임야도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미 개발 행위가 있으면, 왜냐하면 개발 행위가 있으면요, 여러분 6,000분의 1에서는 그 토지는 전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개발 행위가 있으니까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법의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목 변경은 없지만, 왜냐하면 법에서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까 지목 변경은 없지만 일단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럼 토지가 분할하면 조그매지죠. 분할하면 토지가 분할하는데 커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분할하면 조그매진다, 그죠? 예. 그럼 조그매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 소축척인 임야도에서는 전밖에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등록은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겠다라는. 토지가 조그매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개발 행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개발 행위가 있는 겁니다? 없어요. 다만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 따라서 지목 변경 없이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게 이제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외우는 것도 쉽게 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암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한다. 그러면 통일성 때문에 지목 변경은 없지만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때도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됐으니까 더 이상은 소축적인 임야도에 존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없지만 역시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 그다음 마지막이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조그매진다 이 말이죠. 그럼 조그매지면 더 이상 소축적인 임야도에 존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법의 취지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암기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의 출제 비중이 워낙 높은 데다가 암기해 두시면 아니면 또 헷갈리는 것들 뭐 또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해 두시면 이런 것들은 한 5초 만에 풉니다. 그래서 암기까지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도 하시고요. 물론 이해는 기본이고 암기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대사도 핵심 키워드에다가 여러분 외울 때 아무거나 여러분 이 두 문자 따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한 글자 따시면 안 된다, 그죠? 그냥 아무거나 한 글자 따면 뭐 대에다가 한 글자 따버리면 그럼 이게 뭐야 이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 키워드에다가 그래서 대사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계속해서 이제 듣게 될 겁니다. 대사도. 그래서 도 닦는 스님 생각하시고요. 도 닦는 스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무건 수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도 닦는 스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하는 예외적인 경우다. 일단 암기는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이해.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분할입니다. 분할. 자, 토지 분할. 말 그대로 이제 토지를 쪼갠다라는 겁니다. 역시 뭐 분할의 의의는 뭐 여러분들이 따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나눈다, 쪼갠다라는 거죠. 분할. 그럼 분할은 여러분 일단 토지 이동은 맞습니까? 맞죠. 왜냐면 분할을 하게 되면 필지가 생겨요. 토지 표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기존에 있던 필지는 어떻게 됩니까? 변경이 된 면적과 경계가 줄어들게 되겠죠. 변경이 된다. 따라서 당연히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분할은.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게 분할은 그러면 지적 측량 실시합니까?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 실시할 필요 있다 없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없다고 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없다고 하신 분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시면 큰 돈 벌 수 있다니까요. 아니 딱 가서 어디 보시면 여기까지 하면 200제곱미터, 여기까지 하면 100제곱미터 혹시 되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지금 있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도 실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분할은 원칙적으로 다른 토지 이동들은요, 우리 앞에서 이제 다른 토지 이동들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신청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한다고요? 지적소관청에. 나중에 그 절차는 따로 또 배우십니다. 지적소관청에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이 토지 표시는 여러분 권리관계가 아니라 사실관계 팩트거든요. 팩트니까 신청 의무라는 게 있어요. 사실관계는 여러분 신청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물론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출생신고, 사망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신고 의무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 팩트거든요. 출생이나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팩트입니다. 신고 의무라는 게 있어요. 팩트니까. 자, 그런데 혼인신고 여러분. 혼인신고. 신고 의무 있습니까? 몇 년 이상 연애하면 혼인신고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혼인신고는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권리관계가, 법률혼이라는 권리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권리관계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똑같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팩트는 신고 의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이 토지 표시니까 팩트잖아요. 그래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 의무 부과하는데 분할과 조금 이따 배우시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포인트입니다.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거. 신청 의무가 없다.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내가 분할하고 싶으면 분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제곱미터만 팔고 싶다. 팔고 싶으시면 분할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분할과 이제 조금 이따 배우실 합병은 신청 의무가 없는데, 그러면 또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분할이 시험에 출제되면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원칙은 소유자에게 신청, 다른 토지동은 신청 의무 있습니다. 신청 의무가 있는데 분할과 합병은 소유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신청 의무는 없어요. 다만 예외가 있다. 자, 예외. 이어서 나오네요. 한 필지 일부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그때는 그 변경, 즉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실 기간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간은 전부 다 60일이니까 기간은 안 중요합니다. 나중에 딱 하나만 90일이 있어요. 그래서 걔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일이니까 따로 이건 기간은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가 없으니까 신청할 수 있답니다. 내가 팔고 싶으면 분할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지 일부만 팔고 싶으시면 분할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 단 한 가지 이 경우에만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게 뭐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뭐 이야기하느냐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X라는 한 필지가 있는데 얘가 지목이 과수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아, 집이죠. 예. 어제 뭐 고인돌 이런 거 아니에요. 집입니다. 자, 여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한 필지 일부에다가 자, 집을 지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목 파트에서 배웠어요. 지목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자, 과수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로. 법에서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얘는 지목을 대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두고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 필지는 지목이 반드시 우리 지목 설정 원칙. 한 필지는 지목이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 일필일목 원칙.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토지를 분할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과수원의 집진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60일 이내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 왜? 일필일목 원칙 때문에 한 필지는 지목이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분할 파트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우리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 가서 여기다가 이제 살 조금만 붙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양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제 하시면 아, 이거 뭐 공부할 게 이래 많아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자꾸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 객관식 60점이니까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니까요. 모든 걸 다 알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광역도시계획 세우듯이 장기화돼 버립니다.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뭐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민법에서 욕심을 또 많이 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막 지금 시험을 보는데 뭐 모의고사 점수가 80점 이상 막 나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더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더 욕심을 내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씩 본 시험에 가서 이제 시험이 점수가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이제 더 깊이 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하시게 되면 이제 막 헷갈립니다.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별로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그 단계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 단계까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게 돼요. 시험에 임박해서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관적 요건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 없으면 시험에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는 게 이제 위험하다는 게 자꾸 학원에서 하는 대로 여러분 다 그것만 따라서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이제 혼자서 막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혼자서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네 번째 토지이동 합병입니다.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과 합병은요, 다른 토지이동은 다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의무가 있는데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는 역시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거. 합병도 마찬가지로 신청 의무가 없다. 다만 마찬가지로 합병도 예외적으로 합병 신청 의무, 역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은 이제 예외가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법에서 예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분할은 하나, 한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될 때 과수원의 집증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합병은 이제 예외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제가 중요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분할에서 예외가 중요합니다. 한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그게 시험의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다음 이 부분은 별로 시험의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하긴 하는데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역시 이해를 하자고요.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요거 하나랑,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요 하나랑 두 가지입니다. 예외가요. 자, 법의 취지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법은요 항상 규정만 두고 있고 그 규정에 대한 이유는 절대로 법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규정만 두고 있어요. 즉 결론만 나오는 거죠. 이유는 절대 왜 이런 규정을 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해석을 해서 알아내는 거죠. 자, 법의 취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그럼 공동주택은요, 여러분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토지, 혼자서 토지 단독 소유하십니까? 공동으로 소유하십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단독으로 소유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서 공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등입니다. 항상 여러분 법에서 등이라고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애들은 열거예요? 예시예요? 예시예요. 열거와 예시의 차이는 아시죠? 열거는 딱 그것만. 그다음 예시는 얘들은 예시일 뿐이고 이외에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예시입니다. 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시니까 얘들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포인트 모르시는 분은 이거 붙잡고 또 외우십니다. 안 중요해요. 다만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문제집에는 이걸 바꿔서 시험에 내는데 본 시험에는 절대로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거 바꿔서 시험에 내는 순간 이 신청 들어갈 거예요. 왜냐? 예시니까. 그러면 또 모두 정답 처리됩니다. 본 시험에는 그렇게 출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제가 외울 필요 없다는 거 외우지 마시고요. 괜히 뭐 우리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너무 쓸데없는데 이 머리를 낭비하지 말자고. 물론 낭비라는 표현 하기도 참 그게 그래요. 제가 그 예전에 뭐 과학 잡지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발음도 힘드네요. 그분이 자신의 뇌의 뭐 5%인가 4%인가 5%인가를 뇌 용량의 4%인가 5%인가를 쓰고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분께서 막 그 상대성 이론까지 하신 그분께서 그랬었는데 과연 우리는 몇 프로를 쓰고 사망을 할까?
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의학적으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뇌를 많이 쓰신 분은 뇌에 주름이 많다 하더라고요. 뇌를 많이 쓰신 분들이 뇌에 주름이 많대요. 뇌를 많이 쓰신 분들이. 우리는 아마 팽팽할 수 있습니다. 그죠? 뇌에 보톡스 주사를 맞은 것처럼.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근데 지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시로 나와 있는 지목들 한번 보세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는 지목입니까? 공익이죠. 법의 취지입니다.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느 누군가가 특정으로 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목 자체가 아예 특정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역시 공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목들 중에서 역시 공익과 관련이 있는 지목들 이런 것들은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사유 발생하면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의 합병을 역시 신청할 수 있답니까? 하야 한답니까? 하야 한다. 원칙은 할 수 있다예요. 원칙은 할 수 있다. 즉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할과 합병은. 되셨죠? 이 부분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일단 의,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의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기본이다. 그죠?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지목이 바뀐다. 그럼 토지 표시 중에서 지목이 바뀌는 거예요. 지목이 바뀌면 토지 이동 맞습니까? 맞죠. 토지 표시 중에서 뭐라도 바뀌면 토지동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목 변경도 이제 토지동인데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지목 변경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OX. 너무 말이 빨랐나요? 지목 변경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X. 왜냐 면적 변경랑 관련 없으니까 지적 측량 실시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토지 이동 사유에는 해당하나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대상 토지. 어떤 경우에 지목을 변경하느냐라는 겁니다. 대상 토지. 이제 이 부분이 지목 변경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60일 이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잘못 적혔네. 일단 이 부분 놔두시고요. 이 대상 토지 3가지입니다. 자, 지목 변경. 어떤 경우에 지목 변경을 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공사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 변경을 신청합니다. 자, 이거 일반인들 모르시는 분들 아주 많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목 변경부터 하고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끝나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겁니까? 공사 끝나고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지목 변경부터 하고 공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니에요. 공사하고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내용 잘 보세요.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등에 보세요.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공사가 끝난 경우에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여기 1번이 역시 원칙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고 지목 변경하는 거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 변경 신청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목 변경 신청하실 때는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돼요. 공사 끝나고 지목 변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3번부터 먼저 봐요.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당연히 공익을 위한 거다. 그죠? 그래서 얘는 특례가 많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특례가 많습니다. 공익을 위한 거니까 특별히 봐준다라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보세요.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목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즉 3번에다가 적어두세요. 예외라고. 그래서 원칙은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원칙은. 다만 도시개발 사업은 특례예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이라도 합병 신청하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예외. 자, 이건 3번 지문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 원래는 공사 끝나고 지목 변경하는 건데 그럼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를 짓습니다. 일본 막 아파트를 져요. 근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필지가 아주 수많은 필지가 있겠죠. 도시개발 사업이 뭐예요, 여러분? 낙후된 지역 쭉 밀고 새로운 신도시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많은 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짓게 되면 여러분 지목이 나중에 뭐로 바뀌게 됩니까? 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요. 필지가 아주 많아요. 사업 진행하는데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죠. 필지가 많으면요. 서류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류 작업만 해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해되세요? 합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병을 하면 어차피 아파트 지을 땅이니까 합병을 해서 한 필지가 되면 좋잖아요. 서류 작업하기도 수월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합병을 하려면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일필 일목 원칙. 지금 이해되세요?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여야 하는데. 그럼 이해되시죠? 따라서 합병 신청하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3번에 이 법 규정이 나왔는지 그 이유 아시겠죠? 예. 그래서 1번이 원칙, 3번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특례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합병 신청을 하면서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면서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 다음 2번 지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법 규정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원칙, 뭐가 예외, 이런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법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공사가 끝나고,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고 지목 변경을 하는 건데,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 준공 전에 특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이유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2번 여기 2번 보시면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 자, 이 부분도 가끔 시험에 잘 내요. 여러분,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토지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당연히 지목 변경 대상이죠. 왜냐하면 지목이라는 게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 지목 변경 대상이다. OX. 아, 여기 지금 여러분 이거 맞는 거예요. 지금 푸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틀리기 쉽다고요. O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뭘까요? 창고 용지죠. 창고 용지입니다. 근데 이 창고를 용도 변경을 해요. 집으로 바꿔요. 그럼 지목이 뭐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지목 변경 대상이고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지목 변경 대상이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지목 변경에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걸 이제 해면성 말소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 일명 또 해면성 말소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는 근데 해면성 말소라는 이제 표현 안 나오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이제 한글 순화 작업 때문에요. 과거에는 이걸 해면성 말소라고 했었어요. 현재는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한다. 해면성 말소가 그래서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뭐 한자를 사랑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글 순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이 탁탁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토지가 바닷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요 영구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 표시는 소멸하게 된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당연히 토지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의의부터 한번 보자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자, 이 표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영구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영구적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뭐라고 시험에 출제를 하느냐면 시험에 출제를 이제 지문 이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바다로 된 경우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일시적으로 바다가 된 경우 그때는 등록 말소합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영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이걸 등록 말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한다. 자, 그러면 말소 신청. 역시 토지동 신청입니다. 자, 아까 제가 토지동 신청은 다 신청 의무 원칙적으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할과 합병 제외하고 신청 의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간은 며칠이라고 했죠? 60일인데 얘만 보세요. 90일이에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또 줄기차게 시험에 내요. 얘만 90일이다. 등록 말소의 경우에. 그래서 등록 말소는 소유자는 말소 통지를 받게 되면 소관청으로부터 이제 바다가 됐으니까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바다가 됐으니까 이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등록 말소 신청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통지해 준다고요? 지적 소관청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자, 지적 소관청이요. 소유자는 말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그 말소 통지는 누가 누구에게 해준다라는 거죠? 지적 소관청이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자, 여러분, 등록 말소가 비교적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아요. 왜 출제 비중이 높으냐면 다른 토지 이동에는 없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른 토지 이동은 예를 들어서 소관청에서 신규 등록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주느냐? 없어요. 등록 전환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주느냐? 없어요.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등록 말소의 경우에만 우리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나한테 등록 말소 신청하세요라고 미리 통지해 준다고요. 그럼 왜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법은 우리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지금 영구적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데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휴, 언젠가는 빠져나가겠지. 그렇잖아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빠져나갈 수 있어 하면서 등록 말소 신청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등록 말소의 경우에만 미리 소관청에서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하고 그럼 통지를 받으면 그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이제 신청하여야 하거든요. 신청 의무. 소유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소유자가 누구에게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며칠 이내? 90일.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얘만 90일. 다른 건 60일인데 슬퍼할 시간을 30일을 더 줘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사실 법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은 항상 규정만 두고 있고 이유는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이 법 규정을 제가 봤을 때는 해석상 그것 때문이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슬퍼할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요. 수수료 파트.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우리 지적법에서 수수료 파트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갔었는데 그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 지 좀 됐어요. 예. 다른 건 여러분 토지이동 신청을 하게 되면요. 토지이동 신청한다. 예를 들어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 여러분 소관청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하잖아요. 당연히 신청 수수료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수수료는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수료 납부하셔야 돼요. 다른 토지이동은. 근데 지금 등록 말소는요.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무슨 지금 슬퍼가지고 지금 그죠? 죽겠는데 무슨 그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법의 취지로 봤을 때 그래서 얘만 90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 정리 결과 통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될 가능성이 없는 때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 정기결과 통지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아까 또 따로 이제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부분에서 미리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등록을 말소시켰다. 소유자가 아까 신청을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신청을 해서 이제 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말소시키게 되면 우리 소관청에서는요. 소관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리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나중에 곧 이어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정리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누구에게요? 소유자에게. 이제 정리 결과 이제 정리가 이렇게 다 됐습니다라는 결과 통지를 원칙적으로 해준다고요. 원칙적으로 해주는데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정리 결과 통지를요. 소유자에게도 통지하지만 통지하는 데가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공유수명관리청에. 이 부분. 나중에 조금 있다가 여러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지금 이 절차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리 이 부분만 조금 메모해 두시자고요. 정리결과 통지는 원칙은 누구에게 통지해 준다고요? 소유자에게. 그래서 다른 토지이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토지이동도 다 정리결과 통지 누구에게 다 해줍니까?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정리하면 정리결과 통지 소유자에게 해주는데 다만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이에요? 미치예요. 이게 또는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왠지 오늘 지적소관청에서 봤더니 오늘은 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주고 싶냐면 소유자에게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소유자에게도 통지해주지만 어디에도 공유수명관리청에도. 자, 그럼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지적소관청 관할이 아니에요. 공유수명관리청, 즉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해양수산부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관할이 바뀌었음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둘 다에게 통지해준다. 자, 요거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